안녕하십니까. 삼성전자 오픈소스 그룹 박송그룹장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제목에 보시는 것처럼 오픈소스 디지털 전환 시대의 소프트웨어 글로벌 표준 해답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사실은 이제 오픈소스라는 주제로 여러 번 외부 강연들을 했었는데, 특히 오늘 그 소프트웨어 글로벌 표준이라는 그 단어를 사용을 해봤습니다. 사용한 이유는 최근에 소프트웨어 관련된 어떤 표준 활동들, 또 소프트웨어 관련된 기업들 간의, 개발자들 간의 협업들이 거의 대부분 오픈소스 형태로 진행이 된다고 보셔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표준이라는 의미는 기업들이 공동으로 어떤 기술을 연구하고 또 개발해서 함께 사용하면서 상호 호환성을 확보하는 것을 표준이라고 하는데, 소프트웨어 분야에 대해서는 별도로 문서 작업을 한다거나 또 어떤 별도의 그런 그 액티비티를 하는 것보다는 직접적으로 소스 코드를 가지고 표준을 만들고 또 그거를 빠르게 시장에 확산시키는 그런 방식, 곧 오픈소스를 거의 대부분 활용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들 몇 가지를 포함을 해서, 그러면 기업들이 왜 이 오픈소스를 글로벌 표준으로 활용하면서 사용하는지에 대한 그 배경 설명들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제가 이제 항상 강조하는 거지만, 이 오픈소스라는 게 여전히 어떤 개발자들에게는, 그러니까 오픈소스를 잘 생태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은 이게 그냥 공짜로 공개되어 있는 소프트웨어이고 또 그냥 누구나 가져다 쓰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좀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아직까지도 조금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이제 거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오픈소스는 굉장히 상업적이고 또 굉장히 기업 드리븐한 그런 기술입니다. 최근에 공개되는 거의 대부분의 오픈소스도 개인 개발자라기보다는 기업이 공개하는 것들이라고 볼 수 있고요. 기업이 공개한다는 의미는 결국은 기업에 돈이 된다는 의미고, 또 그만큼 많은 인력을 투자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지금 들으시는 분들 중에 소프트웨어 관련돼서 뭐 취업을 준비하시거나 공부를 하시거나 아니면 소프트웨어 관련된 어떤 커리어를 기획하시는 분들한테는 오픈소스는 반드시 알아야 될 그런 분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을 가지고 제가 오늘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픈소스, 제가 항상 쓰는 표현인데, 이게 새로운 것이냐 라고 질문들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왜 이렇게 삼성전자라는 이제 기업에서도 오픈소스를 강조하는지, 이게 어떤 새로운 기술 분야 아니면 새로운 트렌드인가 라는 질문들을 가끔 하시는데, 제가 볼 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오래전, 한 30년 전에도 오픈소스는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의 오픈소스와 지금의 오픈소스는 분명히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다른지를 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그 오픈소스의 정의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오픈소스 이니셔티브라는 비영리 단체에서 정의한 10가지의 오픈소스 데피니션인데요. 말씀드리면 이 10가지를 그러면 지키지 않고 코드를 공개한 거는 오픈소스라고 하지 않느냐? 오픈소스라고 부를 수는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지금 시대의 오픈소스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기업이 소스 코드를 외부에 공개할 때는 명확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코드를 공개함으로 인해서 다른 기업들하고 협업을 하고, 또 이 기술에 관심 있는 개발자들이 더 많이 생기기를 바라고, 또 공개한 소스 코드가 다른 기업들, 다른 개발자들이 참여함으로 인해서 더 좋은 기능으로 발전하기를 사실은 목적을 가지고 소스 코드를 공개하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고 이걸 만일에 버릴 목적이라면 그거는 사실은 오픈소스라는 형태로 굳이 외부에 공개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사실 기업 입장에서 그렇게 공개되는 코드들은 그 기업의 브랜드만 더 악화시킬 뿐이겠죠. 그런 측면에서 오픈소스는 사실은 지속 가능해야 되고, 또 개발자들이 관심을 보여야 되고요. 그리고 다른 기업들이 또 그 오픈소스에 참여할 만한 어떤 그런 투명성, 또 운영 정책들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10개의 오픈소스 데피니션이 정의가 됐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1, 2, 3번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소스 코드가 공개되어 있어야 되고, 또 그 공개된 소스 코드는 무료여야 하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좋은 코드가 오픈소스로 공개되어 있어서 누구나 그 코드에 접근할 수는 있는데, 만일 아주 작은 비용이라도 이걸 가져갈 땐 돈을 내세요라고 하는 그런 경우는 그건 오픈소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때부터는 사실 그건 상용화 코드인 거죠. 여기 중요한 건 사실은 5번, 6번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항상 이 페이지를 씁니다. 뭐냐 하면, 이 공개된 오픈소스는 어떤 특정 사람, 특정 개발자, 아니면 특정 그룹, 뭐 특정 나라, 어떤 특정 지역, 여기에만 그 차별적으로 그 사용을 허가할 수 없습니다. 만일에 그런 조건이 이 오픈소스에 있다고 하면, 그 오픈소스는 저희가 오픈소스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거는 진짜 어떻게 보면 공개된 코드고 별도의 그 소프트웨어라고 봐야지 그걸 보통 개발자들이 오픈소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5번, 6번은 굉장히 큰 힘이 있어요. 뭐 한 예로 뭐 뒤에도 제가 좀 잠깐 설명드리겠지만 한 3년, 3, 4년 됐죠. 그 5G 관련돼서 미국에서 중국 기업하고 미국하고 좀 기술적인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중국 기업들이 사실은 그 미국에서 퇴출이 많이 됐죠. 뭐 정치적인 이유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들도 있겠지만 그 이후에 사실은 그 중국 기업들은 미국에서 개발하는 어떤 소프트웨어들을 공급받기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중국 기업으로 그런 기술들이 뭐 수출되거나 또 이 거래되는 것들을 미국에서 이제 법적으로 금지했기 때문인 거죠. 근데 유일하게 이 범주에 들지 않는 소프트웨어가 오픈소스입니다. 어떻게 보면 뭐 그 미국이라는 나라 입장에서는 중국이 사실은 굉장히 많은 오픈소스가 미국에서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실리콘밸리라는 굉장히 좋은 개발자 커뮤니티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굉장히 좋은 오픈소스들이 나옵니다. 그게 중국 기업, 중국에서는 안 썼으면 하는 바람이 미국 정부에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오픈소스에 대해서는 그거를 금지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5번, 6번 때문에 그래요. 특정 나라에 대해서도 또 특정 기업에 대해서도 디스크리미네이션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오픈소스를 지금의 굉장히 좋은 생태계를 만든 굉장히 큰 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누구나 쓸 수 있기 때문에 오픈소스는 그 기반 하에서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고요. 지금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이제 8, 9, 10번은 이 라이센스에 관련된 내용들이기 때문에 뭐 7번부터 8번이 다 라이센스죠. 그만큼 오픈소스에는 라이센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라이센스가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오픈소스를 잘 그 라이센스에 맞춰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라이센스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사용하시는 분들도 또 뭐 기업 입장에서 소스 코드를 밖으로 오픈소스 공개할 때도 어떤 라이센스를 붙일 거냐에 따라서 그 오픈소스가 발전하기도 하고 사실은 좀 이렇게 생각한 것만큼 발전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라이센스들이 있지만 라이센스에 대해서는 오늘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고요. 구글이나 뭐 네이버에 찾아보시면 굉장히 좋은 자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만일 어떤 오픈소스를 찾아서 그거를 쓰려고 할 때 요 몇 가지 정도만 확인해 보시면 이거는 발전 가능한 오픈소스다 아니다라는 걸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코드가 있는 거고 돈 받지 않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뭐 누구한테만 써야 된다, 뭐 누구에게만 퍼미션이 리미티드 된다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 그 오픈소스는 뭐 제가 거의 단언하건대 발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라이센스가 없다. 그러면 사실 그 오픈소스 쓰시면 안 됩니다. 라이센스가 명확하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요 10가지의 데피니션을 참고하셔서 오픈소스를 선택하시면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지금 오픈소스가 전 세계에 몇 개냐라는 거에 대해서 가끔 갑론을박이 있는데 뭐 어떤 사람은 150만 개, 뭐 어떤 사람은 200만 개 이상이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외부의 오픈소스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좋은 오픈소스를 선택해서 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뭐 기업에게도 중요하고 개발자에게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런 데피니션을 잘 확인하셔서 오픈소스를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오픈소스가 그럼 언제 시작됐나라는 그 시작 시점을 가끔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정확하게 이거를 지금 데피니션 하고 있는 그 곳은 없습니다.
언제가 시작점이다. 제일 처음에 오픈소스를 뭐 누가 공개했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찾기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게 자생적으로 발전한 어떤 문화고 또 기술이기 때문에. 다만 이건 정말 좋은 오픈소스다. 아까 말씀드린 10가지의 정의들을 잘 지킨 오픈소스다라고 시작된 거는 리눅스 커널로 보는 게 보편적입니다. 그게 이제 91년도에 시작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31년이 넘어가는 거죠. 굉장히 긴 역사를 가지고 이제 오픈소스는 발전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거 제가 항상 발표 때 쓰는 그림입니다. 이거 말고도 다른 이미지를 써도 동일한 메시지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제가 바꾸진 않는데, 왼쪽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리눅스 커널의 그 펭귄 로고입니다. 개발자들 그 커뮤니티에서 찍은 사진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되게 선량해 보인다는 말이 맞는지 잘 모르겠지만 정말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그런 개발자스러운 커뮤니티죠. 그런 사진으로도 그런 것들이 좀 느껴집니다. 91년도에 그 커널이 나올 때의 시작점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좋은 걸 만들고 싶은데 이 운영체제라는 걸 내가 혼자 다 만들기는 힘들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만들어서 같이 쓰는 좋은 걸 만들면 좋겠다라는 그런 굉장히 그 선의의 목적으로 이 리눅스 커널은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사실은 뭐 안드로이드 리눅스 커널을 쓰고 있고요. 뭐 리눅스 커널을 쓰지 않는 곳이 거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오픈소스로 발전을 했죠. 오른쪽에는 그 최근은 아닌데 이것도 한 10년 벌써 됐네요. 쿠버네티스라는 유명한 오픈소스입니다. 쿠버네티스 컨퍼런스가 가끔 열리는데 그때 이제 찍은 사진입니다. 보시면 왼쪽하고 오른쪽은 그 사진으로만 봐도 느낌이 굉장히 달라요. 그죠? 오른쪽은 뭐라 그럴까요? 좀 순수해 보이는 사진은 아니죠. 굉장히 좀 상업화되어 있고 또 좋은 호텔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컨퍼런스로 보여집니다. 자, 여기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밑에도 표현했지만, 그러면 왼쪽이 더 좋은 오픈소스일까요? 오른쪽이 더 좋은 오픈소스일까요? 지금 들으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왼쪽이 더 좋은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오른쪽이 더 많이 발전됐고 좋은 곳에서 하기 때문에 더 좋은 오픈소스라고 보여지시나요? 두 개가 다 좋은 오픈소스입니다.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앞에 말씀드린 그 10가지의 오픈소스 데피니션을 이 두 개의 오픈소스는 다 잘 지키는 오픈소스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최근의 오픈소스는 거의 100% 오른쪽 같은 모양이라고 보시면 거의 틀리지 않습니다. 즉 오픈소스는 굉장히 상업화되어 있고요. 또 굉장히 커머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거고, 또 오픈소스는 돈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 큰 컨퍼런스 장소에서 그 사람들을 모을 수 있고 그런 상품화된 힘이 오픈소스에 있습니다. 이게 나쁜 것이냐? 저는 나쁘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상품화 상업성이 오픈소스를 굉장히 발전시키고 있고요. 또 기업이 굉장히 많이 투자하게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고용 창출이 발생을 하고요. 또 오픈소스를 잘하는 사람들은 좋은 대우를 받고 또 원하는 기업에 갈 수 있기 때문에 더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또 그런 것들이 결국은 더 좋은 오픈소스를 만드는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상업화된 오픈소스가 절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서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오픈소스가 굉장히 뭐 서로에게 친절하고 또 남을 위해서 돕고 뭐 이런 형태의 오픈소스구나 라는 오해를 좀 불식시키기 위해서 제가 이런 설명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오픈소스는 더 이상 이렇게 좀 자선의 의미로 생각하시는 거는 이제 굉장한 시장적인 오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왜 이 상업성을 강하게 띠고 또 이 인더스트리에서 오픈소스를 하는가? 명확합니다. 첫 번째로는 오픈소스가 품질이 굉장히 좋고요. 많은 분야의 오픈소스가 굉장히 폭넓게 쓰이고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20년의 그 서베이 리포트기는 하지만 아마 지금 22년이기 때문에 저게 매년 발행이 되거든요. 제가 찾아보진 않았지만 지금 구글에 들어가셔서 찾아보시면 아마 22년도 리포트가 지금 9월이기 때문에 나왔나 안 나왔나 잘 모르겠네요. 21년도 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사실 별반 다르지 않은 게 평균적으로 뭐 80%, 85% 이상이 저렇게 많은 기술 분야에서 오픈소스가 사용이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뭐 자동차를 만들거나 아니면 뭐 어떤 기기를 만들 때 소프트웨어를 탑재한다라고 하면 그 안에 거의 7, 80%는 오픈소스를 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역으로 생각해 보시면 오픈소스를 쓰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게요. 오픈소스는 공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품질이 좋으면 사실은 최대한 밖에 공짜로 있는 거를 최대한 써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게 당연히 생산적이고 효율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픈소스를 쓰지 않은 이유는 없습니다. 오픈소스를 기업들이 많이 쓰는 이유는 사실 굉장히 명확합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보시면 이게 사실은 2020년의 리포트이기는 한데 지금 아마 구글 들어가 보시면 21년도 리포트는 제가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22년도 리포트가 지금 나와 있는지는 조금 정확하지 않은데 그걸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기술 분야에 이 색깔로 칠해진 부분들이 사실은 오픈소스를 사용하고 있는 비율들이거든요. 뭐 많게는 뭐 80%, 85%부터 적게는 40, 50%까지 있지만 평균적으로 모든 산업 분야에 소프트웨어를 쓴다라고 하면 거의 한 70%, 75%는 오픈소스 쓴다고 보셔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유는 사실 명확합니다. 제가 뭔가를 만들 때 소프트웨어를 탑재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 외부에 공짜로 되어 있는 좋은 소프트웨어가 있으면 쓰지 않을 이유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이 또 개발자들이 오픈소스를 적극적으로 채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분만 사실은 자체적으로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면 소프트웨어를 탑재할 수 있기 때문에 오픈소스는 이렇게 모든 분야에 사실은 적극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또 오른쪽에 그 이미지를 보시면 그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채용하는 기업의 그 채용 담당자들이 오픈소스 잘하는 개발자들을 굉장히 선호합니다. 이유는 오픈소스는 공개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다른 외부의 개발자들하고 협업을 하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채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오픈소스를 잘한다. 그 의미는 공개적으로도 이 사람이 실력이 있구나.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하고도 협업도 잘하는구나. 라는 거를 사실은 검증하지 않아도 그 오픈소스에서 검증이 된 거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채용 담당자들은 채용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소스만 잘해도 제가 볼 때는 앞으로 굉장히 긴 시간 소프트웨어가 없어지지 않는 한 오픈소스 개발자들은 굉장히 좋은 대우들을 받을 거고 또 그런 시장들은 이제 계속 확장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한 예로 최근에 저도 이것도 2020년에 이제 받아서 알았는데 그 디지털 포용성이라는 거를 측정하는 그런 그 연합체가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글로벌 지속 가능 경영 연합체라고 이 자료도 구글에 다 공개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찾아보시면 뭐 언제나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실은 삼성전자도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거든요. 저도 평가받고 결과를 봤기 때문에 어떻게 평가됐는지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 항목들을 좀 꼼꼼히 살펴봤더니 이노베이션이라는 부분에 삼성전자가 하고 있는 오픈소스의 활동이 굉장히 좋게 평가가 됐습니다. 어떤 부분으로 평가가 됐냐 하면 이노베이션, 혁신이라는 부분으로 평가가 되어 있더라고요. 내용은 나중에 그 인터넷에서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어떤 부분이냐 하면 어떤 기업이 소프트웨어를 적극적으로 오픈하고 또 외부하고 협업한다라는 의미는 이 기업이 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투명하고 또 혁신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측면으로 오픈소스의 활동이 기업의 어떤 가치를 측정하는 그런 인덱스로 사용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거는 저희가 뭐 의도적으로 평가한 건 아니라 외부의 그 연합체에서 평가한 거기 때문에 저도 제가 이제 노력하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외부에서 이렇게 객관적으로 평가되는구나 라는 거를 좀 확인할 수 있었던 그런 기회였는데요. 그만큼 오픈소스라는 건 외부에서 볼 때 그 기업의 어떤 그 개발 문화 또 그 오픈니스 그리고 뭔가 새로운 거에 대해서 외부와 적극적으로 협업하려고 하는 이노베이션 이런 측면으로 평가가 되고 있어서 기업들은 더 많은 그 투자를 오픈소스에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재밌는 건 이제 오픈소스가 이렇게 많이 쓰이면서 한편으로 이제 발생하고 있는 그 이슈 중에 하나가 보안
그 취약점입니다. 올 초에도 작년 말에도 사실은 오픈소스를 탑재하고 그 오픈소스 안에 그 보안 취약점들이 발견이 돼서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그 어려움을 겪은 사례들도 있었는데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오픈소스를 가져다가 쓰는 건 사실은 무료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거는 공개되어 있고 또 돈 받지 않기 때문에 무료입니다. 다만 그 오픈소스 자체가 100% 시큐어하거나 또 100% 그 기업이 원하는 품질을 제공한다는 의미는 명확하게 아닙니다. 그거는 사실은 기업의 몫이에요. 오픈소스를 가져다가 쓰는 그 개발자 또 그 기업의 그 책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픈소스는 공개되어 있지만 오픈소스는 무료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오픈소스를 잘하는 조직을 만들고 또 더 안전하게 또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면 기업들이 보강해서 쓰려고 노력하는 거고요. 그거에 대한 그 오픈소스를 가져다 썼을 때 생기는 문제점들의 그 많고 적음은 어떻게 보면 그 기업의 기술력에도 달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소스가 밖으로 그 발전되고 또 확장되는 건 사실이지만 그걸 얼마나 기업이 잘 갖다 쓸 거냐라는 부분은 그 기업의 기술력에 달려있기 때문에 기업들은 오픈소스 전담 조직들을 만들고 또 오픈소스 잘하는 그런 개발자들을 더 많이 모으려고 또 더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오픈소스 그룹이라는 이런 그 데디케이트된 오픈소스 조직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최근에 이제 오픈소스가 약간 다른 그 사업으로도 확장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3년 전인가 마이크로소프트가 GitHub라는 굉장히 큰 그 오픈소스의 그 개발 환경 그 서비스 툴을 인수를 했습니다. 7.5빌리언이라는 굉장히 큰 돈을 주고 인수를 했거든요. 인수를 해서 최근에 이제 기사를 통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밖으로 공개하고 있는 그 솔루션 중에 하나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코파일럿이라는 솔루션을 내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AI 코딩이에요. AI 프로그래밍. 제가 간단하게 어떤 그 문장들만 좀 넣으면 그거에 맞는 코드들을 자동으로 짜줍니다. 굉장히 좋은 기능이겠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사실은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개발 환경, 그 비주얼 스튜디오라는 굉장히 그 단단한 개발 환경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GitHub의 이런 기능들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탑재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새로운 비즈니스이긴 한데 사실은 좀 눈여겨볼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GitHub는 모든 개발자들, 특히 오픈소스 개발자들이 거의 다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 GitHub를 통해서 소스 코드를 개발하고 오픈소스를 만들 때 여기에 들어간 코드들이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의 어떤 비즈니스에 활용되게끔 동의를 하지는 않은 거죠. GitHub는 다 그냥 공개되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도 제가 볼 때는 좀 고민스러울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 코파일럿이라는 걸 얼마나 이제 그 상용화할 수 있을까, 또 커머셜 제품화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은 고민인데, 또 하나의 지금 논의 포인트는 예를 들면 GitHub에 올라가 있는 오픈소스 중에 뭐 라이센스가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겠죠. 굉장히 많은 라이센스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트레이닝 그 기술을 탑재한 이 코파일럿이라는 AI 페어 프로그래머는 그러면 원래 있던 그 오픈소스의 라이센스를 준수했다고 봐야 되는가? 아니면 뭐 별도의 라이센스를 붙여야 되느냐? 이런 디스커션들이 뭐 최근에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픈소스가 점점 이제 무료기는 한데 이 오픈소스를 한 차례, 두 차례 정도 가공을 해서 이제 상품화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도 조금씩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향후에 오픈소스 진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다만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포인트는 오픈소스 무료 공개되어 있는 거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이제 포인트를 좀 말씀드리려고 이 얘기들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제목에 썼듯이 그 오픈소스는 최근에 그 소프트웨어를 표준화하는 국제 글로벌 표준화하는 아주 보편적인 그리고 가장 선호하는 그런 그
그 방식이 되어 버렸습니다. 뭐 왼쪽에 오픈 커넥티비티 파운데이션이라는 그런 그 IoT 기술도 오픈 소스 방식으로 표준이 진행이 됐고요. 최근에 이제 매터라는 그 IoT 표준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다 오픈 스탠다드 또 오픈 소스 방식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5G 그 랜 부분에 그 오랜이라는 얼라이언스가 만들어졌는데 거기서도 소프트웨어 커뮤니티라는 그 오픈소스 그룹을 통해서 그 오픈 스탠다드를 만들고 있고요. 물론 이제 오픈소스로 이제 개발을 합니다. 그리고 한두 달 전에 런치된 뭐 최근 거긴 한데 이제 메타버스라는 스탠다드 포럼도 오른쪽에 보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오픈 스탠다드고 오픈소스 방식으로 그냥 그 표준을 만든다. 이런 선언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소프트웨어라는 새로운 어떤 표준을 만드는데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은 오픈소스 방식이 대세이고 뭐 향후에 많은 그 소프트웨어 분야들이 다 오픈소스 방식으로 글로벌 표준을 만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표준 관련된 분들도 특히 소프트웨어 분야는 이 오픈소스를 잘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드렸듯이 오픈소스는 갖다 쓰는 건 무료지만 그 기업 안에서 그거를 더 안전하게 보강하고 또 좋은 품질화 시키는 그 작업들은 각 기업들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각 기업들은 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그것만 전담으로 하는 오픈소스 조직들이 있습니다. 큰 조직은 굉장히 크고요. 또 뭐 좀 작게 운영하는 그런 조직들도 그 회사들도 있지만 그 여기 외에도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여러분이 아마 알만한 회사들, 소프트웨어 관련돼서 알만한 회사들은 다 있을 것 같아요. 이 회사들은 전부 오픈소스를 전담으로 하는 조직들이 있습니다. 그 조직들이 하는 역할은 좀 명확합니다. 여기 보시면 오픈소스를 그 기업 안으로 들여올 때 그 아까 말씀드린 보안 취약점, 또 라이센스에 대한 준수들은 잘 지켜지는지, 또 이 오픈소스가 품질은 괜찮은지 뭐 이런 것들을 그 관리하고 뭐 확인하는 역할들을 하고요. 또 내부에서 개발한 코드를 밖으로 이제 오픈소스화 할 때, 아웃바운드이죠. 컨트리뷰션을 할 때, 뭐 자사의 어떤 특허가 거기 들어가 있는 것들은 없는지, 또 뭐 개인정보, 밖으로 유출되면 안 되는 정보들이 혹시 오픈소스로 나가진 않는지, 그런 것들을 그 책임지고 관리하는 조직들을 이제 보통 이제 오픈소스 프로그램 오피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조직 또는 이 조직의 역할들이 모든 기업들이 다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안전하게 오픈소스는 운영이 되고 있고요. 또 기업들이 이제 오픈소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뭐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오픈소스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사실은 돈 벌기 위한 거죠. 왜냐하면 기업은 인력에게 투자하고 또 오픈소스라는 어떤 행사 같은 데 투자를 할 때는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뭐 상업적인 가치가 명확할 때 사실은 기업은 더 투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이건 굉장히 단편적인 예지만 마이크로소프트가 왼쪽에 예전에 리눅스를 암갔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그때는 오픈소스로 돈을 벌지 않았거든요. 보통 그때 많이 벌던 수익은 뭐 윈도우즈, 오피스 이런 거기 때문에 오픈소스가 없으면 없을수록 마이크로소프트는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클라우드로 마이크로소프트는 돈을 벌죠. 그러다 보니까 뭐 리눅스든 아니면 리눅스 변종의 OS든 사실은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에 많이 붙으면 붙을수록 수익이 되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는 당연히 리눅스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좋아해서 뭐 오픈소스를 선호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기업의 그 이익 구조가 점점 이제 오픈소스를 강조시키는 거죠. 제가 요 관련된 내용들을 항상 설명을 하다가 최근에 그 뭐 블로그에 하나 보니까 굉장히 좋은 구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제 쿼트를 했는데 보시면 오픈소스는 본질적으로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그게 사실은 오픈소스가 번창하는 현재의 이유이기도 하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오픈소스의 사랑은 사실은 수익이 어떻게 보면 리버리지를 한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수익성들이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오픈소스는 계속 발전할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화웨이도 오픈소스를 여전히 전 세계에서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지금같이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좀 나와 있고 뭐 다른 나라들하고의 무역이 아이솔레이션 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화웨이 CEO가 자신 있게 소프트웨어에 집중하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오픈소스 때문이고요. 또 5G 시장에서도 기존에는 소프트웨어가
많지 않던 통신 시장에 점점 5G라는 시장을 통해서 소프트웨어 범위가 넓어지고 있고, 그 범위 하에 오픈소스의 영역들이 굉장히 넓어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픈소스 행사, 또 오픈소스 개발자 확보, 또 인재 육성, 전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성행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삼성전자도 저희가 2014년부터 소스콘이라는 행사를 계속 해왔습니다. 삼성전자 오픈소스 컨퍼런스라는 행사였는데, 저희가 2020년까지 한 8년 정도는 이제 소스콘이라는 이름으로 하다가, 작년 올해는 좀 범위를 확대를 시켜서 삼성 소프트웨어 디벨로퍼 컨퍼런스라는 이름으로 이제 국내에서 가장 큰 또 가장 좋은 행사로 자리매김하게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저희가 11월 15일부터 16일까지 서초사옥 본관에서 진행이 되니까 날짜 기억하셨다가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말씀드렸듯이 예전에는 저희도 리눅스에서 시작을 해서 최근에는 굉장히 많은 분야로 확대돼 가고 있고요. 저희는 모든 활동들이 opensource.samsung.com이라는 저희 대표 오픈소스 사이트에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참조하시면 보다 상세한 내용들은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코드들을 오픈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대외 협업이나 또 내부의 조직적인 어떤 문화 개선, 이런 걸 위해서도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현재는 어떻든 간에 오픈소스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여기서 소스는 사실은 여러 소스들이 될 수 있는데, 현재는 소프트웨어에 집중되어 있기는 하거든요. 하지만 최근에 굉장히 다른 측면에 다른 소스들의 오픈소스 방식들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리스크5 같은 이제 칩셋, CPU 칩셋 같은 것들을 디자인하는 방식들을 공개하고, 이걸 이제 오픈소스 하드웨어라고 요즘 부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오픈소스라는 어떤 개발 방식, 또 개발 문화, 개발 생태계의 가치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고요. 단순히 이게 그냥 공개되어 있는 소스 코드다라고만 이해하시기보다는, 이런 공개된 형태의 개발 협력, 또 다른 개발자들하고 협업하면서 만들어가는 이런 방식들이 향후에는 다른 기술 분야들도 이렇게 확대될 여력, 가치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오픈소스를 이해하시는데, 또 오픈소스의 가치를 이해하시는데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발표는 오늘 여기까지로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